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설경구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경구입니다. 예, 어제 오늘 뭐 한파가 아주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희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유령에서 박차경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담 씨. 네, 안녕하세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유리코 역을 맡은 박수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토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현우 씨. 네, 안녕하세요. 청계장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영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유령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개성 강한 5분의 우리 배우분들과 그리고 독전으로 정말 스타일과 스토리의 성공적인 만남을 이뤄낸 이혜영 감독님께서 함께해 주시는데 이 유령으로 호흡을 맞추셨습니다. 스파이 액션 영화 유령 어떤 작품인지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설경구 씨가 대표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경립 씨가 전에 금방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때는 1933년 경성 총독부에서 일하고 있는 유령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그 외딴 벼랑 끝에 있는 호텔에 감금한 뒤에 그 유령을 색출하는 작업과 또 용의자들은 또 호텔을 탈출해서 집으로 가고 싶어하거나 진짜 유령들은 또 임무가 주어진 임무를 또 탈출해서 완수해야 되는 그런 사투를 벌이는 첩보 스파이 액션물입니다. 이 로그라인을 직접 쓰셨나요? 직접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말 준비하신 듯한. 네. 선배님 솔직히 준비하셨다 네. 안 하셨다? 여기 오면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촬영이 끝난지도 작년에 끝나고 해서 또 주어진 자료를 좀 훑어보면서 왔죠. 예. 역시 준비하는 자, 예, 설경구 씨였습니다. 자, 유령을 잡아야만 하는 분들, 그리고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진짜 유령,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 유령이라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제목인데 감독님, 네, 이 강렬한 제목 유령으로 선택하신 이유 뭡니까? 일단 관객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한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제목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령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야기가 시작됐던 지점 그리고 이야기가 지향을 하고 있는 목표 지점까지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암호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전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제가 하고 싶었던 영화 안에서 이야기들을 한 단어에 간단하게 녹여내면서도 좀 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뇌리에 콱 박히는 제목이면서 힘 있는 제목 유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분들께 여쭐게요. 어떤 점에 이끌려서 유령을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설경구 씨 어떤 점에 매료되셨습니까? 예, 이게 뭐 시대가 일제 강점기이다 보니까 많이 저희들이 접했던 기존의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런 영화들과 좀 차별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독님과 처음 만났을 때 장르 영화로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뭐 시대의 고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장르라는 점에서 저는 많이 끌렸고 또 기존의 어떤 항일 영화와 좀 다른 색감과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또 독전에서 우리 이혜영 감독님이 상업 영화의 냄새를 좀 맡은 것 같아서 요때 잡지 않으면 지금이 좀 적기다. 때다. 네. 이렇게 그런 간사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여러 마음이 융합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좋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도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한희 씨. 저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물보다도 정말 장르물, 완벽한 장르물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누가 유령일까를 끝까지 정말 제가 알고 보면서도 끝까지 정말 모르겠는 손에 진짜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르물이기도 하고 워낙에 그런 약간 스릴이나 이런 장르를 워낙 이영 감독님 잘 하시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독전에서 이미 뭐 네,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믿고 들어온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는 또 이제 설경구 선배님이나 여기 계신 박혜수 선배님 또 우리 소담 씨, 현우 씨 정말 좋은 배우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거는 인생의 이 시간을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시사할 때 영화를 봤는데 와 정말 이혜영 감독님이 하고 싶은 걸 다 하셨구나.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독이고 어떤 색감을 내고 싶은지를 정말 명확하게 이혜영표의 어떤 시대물이지만 장르물을 아주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유령은 이혜영의 모든 것. 아 그래도 될까요, 감독님? 아니, 근데 영화 그 나중에 다 보실 텐데 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기보다 배우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다. 네, 그 아, 말씀을 이건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늘 한파 이렇게 훈훈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아유, 우리 박소담 씨는 사실 이미 감독님과 호흡을 맞추셨어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에 이어서 두 번째 호흡 맞추셨는데 어떠셨나요? 선택하신 이유도 좀 여쭐게요. 네, 저는 이렇게 감독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참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전 정말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물으신다면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의 배역으로 이제 한 5, 6개월간의 시간을 드려서. 보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아직 졸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었고 정말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 정말 잘 모를 때였는데 감독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저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배운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너무나 알았었고 무표정에도 이렇게 다양한 저의 얼굴이 있다는 걸 감독님이 항상 한 컷 한 컷마다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진짜 많이 배웠었어요, 감독님께. 그래서 저는 이미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을 하면서부터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렸었고 그래서 어디에서 인터뷰를 하던 가장 감사한 감독님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항상 이혜원 감독님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작품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너무 민망한 연락을 주셨는데 네. 저는 진짜 무조건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는 그런 마음이 더 커졌었고 정말 모든 배역들이 다 기억에 남고 유리코 너무 잘 해내고 싶다라는 욕심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혜영 감독님 약간은 쑥스러우실 수 있겠어요.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네네 저기 네 정말이어서 예 요런 얘기 이제 거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박혜수 배우까지 안 왔으면 제발 부탁. 박혜수 배우는 아예 지금 몸을 사랑한다고 풀었어요. 해요. 네. 사랑한다고. 네. 자, 박혜수 배우님 선택하신 네. 이유. 저는 처음에 이제 사실 시나리오를 저한테 이렇게 손 내밀어 주셨을 때 카이토 역할을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었던 때였는데 사실 그 모든 캐릭터들의 다층적인 심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영화 같은 캐릭터들이다. 그리고 너무 현실성이 있을 법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선택 과정들이 너무나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었으나 카이토 역할에 대한 욕심이 마치 이제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던 때 감독님께서 또 손 내밀어 주셔서 저 또한 이제 너무나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모든 이게 손 내밀어 주실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 훈훈합니다. 서현우 씨 기대가 큽니다. 잘해라. 네, 저는 우선 설경구 선배님에 대한 저의 팬심과 미친 거야. 사랑에 비롯해서 정말 이 작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독전을 통해서 만났던 정말 이혜영 감독님께 맞아요. 독전 때는 제가 뭔가 막 충분히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작품으로
제게 또 이렇게 그 기회를 주셔서 제가 청계장 역할로 이번에 반드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훈훈합니다. 정말 그 이혜영 그는 누구인가를 지금 방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끌린 이유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이혜영 감독님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감독님, 예, 지금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편집을 참 잘하셨네요. 예, 아니 저는 뭐 아직도 사실 이제 후반 작업을 좀 마무리 아직 하고 있어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볼수록 약간 빨리 이걸 마무리 잘해서 끝까지 잘 완주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드네요. 아, 좋습니다. 각각 캐릭터들이 정말 살아 숨쉬는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분 한 분 지금부터 그 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스틸 주시죠. 눈빛이 정말 강렬하죠. 설경구 씨, 70년대 정치판에 뛰어드셨다가 그리고 또 유배지에서 만난 그 어부랑 우정을 나누시다가 이번에는 일제강점기로 가셨습니다. 주은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시대를 따라서 작품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일제강점기 그 1930년대 이야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준지는 아주 앞길이 창창한 군인이었었는데 어떤 좌천이 돼서 총독부 통신과 감찰관으로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의 혼혈 캐릭터잖아요. 이번 준지. 그 역할을 표현해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그 복잡한 심리 중에. 글쎄 뭐는 노력을 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준지 자신도 어떤 야망이 큰 인물인데 또 사실 준지는 용의자이자 또 유령을 또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준지는 그 야망이 센 인물이지만 그 속은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인물이 아니지 않나. 준지 자신도 그런 인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속을 잘 알 수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알 수 없는 인물로 좀 그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그거를 진짜 표현하는 데 있어 설경구 씨가 아니면 안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저한테 손을 잡아주셨어요. 손을 잡아주셨어요. 자, 설경구 씨가 만들어낸 준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강렬합니다. 역시. 자, 등장부터 눈길을 모았던 외계인 일부와 비리검사와 재벌 상속녀로 오갔던 원더우먼 그리고 웃음 흥행 다 빵빵 터뜨린 극한 직업까지 발산하는 에너지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매력이 있는 우리 이한희 씨인데 이번에 박차경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네,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정말 애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령의 개봉을 정말 기다렸었던, 정말 누구보다 기다렸었는데, 차경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쿨톤이에요. 사실 제가 그동안 웜톤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는데, 차경의 쿨톤의 그런 캐릭터를 만나고,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에 정말 많은 슬픔이 정말 지글지글하게 계속 용광로처럼 있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겉은 아주 무표정이고 굉장히 쿨한 쿨톤이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다 정말 타서 거의 이렇게 그 내면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딱히 뭔가 대의 명분이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념이기 때문에 또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게 사실 그때 오히려 더 많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나라를 조국을 지키겠어 뭐 이런 대의명분이 있었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뭐 가족을 잃었거나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대의명분이거나 막 이러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 혹은 이 사람을 같이 따라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시대가 만들어냈던 그 또 강한 감정이 있겠죠. 네, 그래서 시대물 만나면 그게 굉장히 너무 좋아요. 배우로서 이렇게 현대극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슬픔이나 그런 어떤 화나 어떤 아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레이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시대물이 참 사극도 그렇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차경이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차경 굉장히 궁금한데 감독님 박차경이 영화 유령의 시작이었다고요? 네, 처음에 이 유령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설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백지 위에 이제 하고 싶은 제 머릿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나라비를 이제 세우면서 제일 먼저 정말 본능적으로 이한이가 필요하다라고 제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선 이한이만 있으면 나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있다. 같아. 그래서 이한이 본인의 어떤 아무런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혼자 이한이를 놓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한희 씨 알고 계셨어요? 얼핏은 알고 감사해요. 손 내밀어 주셔서. 정말 손 잡아주셔서 손을 많이 감사해요. 잡아주셨어요. 네. 그 시작 백지의 이한이 세 글자가 시작이었네요. 네네. 좋습니다. 백지에 이한이라는 점을 찍었더니 유령이 되더라. 꿈이 되더라. 영화가 되더라. 뭐 이런. 이야, 이한이라 쓰고 유령이라 읽는다.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한희 씨를 염두에 뒀던 박차경 캐릭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자, 앞선 두 분과는 또 굉장히 다른 화려한 의상이 눈에 띄고 있죠. 전 세계, 특히 일리노이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제시카 송,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기생충에서 우리 기정 역할을 통해서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야무진 그런 매력을 뽐냈던 우리 소담 씨가 이번에는 유리코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유리코는 조선인임에도 이제 총독부 정무총감 직속 비서, 한마디로 말해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실세. 그래서 굉장히 당차고 과감한 그런 인물이고요. 비록 저희는 호텔에 갇혀 있지만 유리코는 그렇게 가둬둘 수 있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바람처럼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저도 점점 더 궁금해졌고, 그래서 청계장님 대사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유리코짱 어쩌려고 저래 이런 대사도 있듯이 정말 제가 왜 저러나 저도 계속 연기를 하면서 그래서 전체 대본 리딩을 할 때도 제가 끝나고 너무나 좀 쑥스러운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소리도 지르고 너무나 당차게 모든 인물을 만나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많이 떨리기도 했고 그 다음이 점점 더 기대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인데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캐릭터다 보니까 연기하는데 쉽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네.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측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어렵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든 할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감독님께 또 감사한 게 제가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제가 정말 다 할 수 있게끔 감독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선배님들도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항상 그 누군가를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작들에서는 네. 계속해서 이번 작품에서도 모두에게 다 한 번씩 지르거든요, 저희한테. 큰 소리 다 내는군요. 모두에게, 네. 네, 그래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감사했습니다.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배우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가장 키도 작고 가장 어린 친구가 가장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유리코가 진짜 이렇게 서담 배우가 아니었으면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대체가 없는 거예요. 대체불가. 정말 너무 매혹적이고 그리고 저렇게 단단함을 가진 이 서담 배우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배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깡다구라고 해야 될지 단단함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소나미가 아니었으면 유리코는 없었겠다. 혹은 저런 결이 절대 나올 수 없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진짜. 아유 막 설경구 선배한테 막 바득바득 그러는데 아주 그냥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역할에서 그쵸? 네, 이제야 뭐 네. 빨리 보고 싶어요. 그 하극상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네, 다음 캐릭터 스틸 네 나왔습니다. 어우, 모두가 요즘에 이분을 보면 묻는 말이 있죠. 박혜수 씨, 식사는 잡쌌어? 예, 식사 잡쌌습니다. 네. 아, 정말 수리남에 계시다가 최근에는 또 조폐국을 털고 계시는데 언제 진짜 거의 홍길동처럼 가장 바쁜 분이 아닌가 싶어요. 박혜수 씨. 네, 근래에 많이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근래에 참 감사하게도 많이 만나 뵙게 됐는데, 예. 이번에는 특히나 일본군 제복을 입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카이토. 다카라 카이토는 군인입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가문 대대로 귀족 출신인 군인이고요. 사실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격지심도 있고 명예욕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조선 총독부 안에 있는 항일 운동을 하는 유령이라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함정 수사를 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100% 일본어 연기를 선보이셔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도전이었는데. 네, 사실은 너무 뭐 말씀드리기 정말 장엄하고 긴 여정이 있었는데 네. 너무 두려웠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내가 그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하고 싶었고 그리고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거 내가 한다는 것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배우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 좀 하루 이틀 정도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당일날. 그래서 밤새도록 하다가 서경호 선배께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요. 드렸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했는데 야, 우선 감독님께 한번 만나봐 이렇게 딱 정확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독님께서 이번에 한 걸음 다가와 주셨지 않나. 손을 잡아준 거 이상으로 한 걸음 다가와 주셨어요. 네, 예. 바로 믿음을 주셔서 그때 사실 되게 거절하고 싶었는데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올림픽 나가듯이 수능 공부하듯이 막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설경구 씨와 함께했던 전작에서는 중국어, 그전 또 영어, 이번에는 일본어인데 감독님 박혜수 씨가 유령 배우분들 이 캐스팅에 있어서 마치 선물처럼 가장 마지막에 캐스팅이 되셨죠? 네네 사실 그 일본어 불량 언어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선뜻 누구한테 주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진짜 제가 배우한테 이런 걸 시켜도 되나 이 정도의 짐을 지어줘도 되나라는 싶을 정도로. 생각 때문에 박혜수 배우 처음 만날 때는 당연히 이제 박혜수 배우의 전 모든 출연작들을 다 봤고 그리고 심지어 공연 실황 공연했던 영상까지 다 찾아봤는데 근데 그냥 이 배우를 처음 그냥 딱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만나는 순간 입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멋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 보인다. 이런 거 맡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배우분들한테는 제가 캐스팅할 때 다 손을 내밀었지만 박혜수 배우한테는 손은 제가 내밀지 못하겠고 그냥 알아서 해줘. 근데 이제 박혜수 배우가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2주 정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나중에 영화를 다들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일본어 대사 분량이 영화 전체를 다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 엄청난 분량 일본어 대사를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본인 것만 암기한 게 아니라 네. 전체 시나리오의 모든 일본어 대사를 다 암기하고 그거를 본인 대사를 또 한국어로 암기하고 상대방 대사를 한국어로까지 암기해서 모든 순간 자기가 발산하는 일본어 연기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가 일본어 배우로 일본어 언어로 연기를 발산하는 걸 모두 다 그 순간을 다 감정을 진짜로 느끼고 모든 순간을 다 정말로 진짜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제가 그래서 촬영하다 진짜 중간에 그때 손 잡아내요. 손 덥석 붙잡고 진짜 유령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이 영화를 구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넌 수호 천사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수호천사 박혜수 씨.
2주 만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2주 만에 그 엄청난 분량의 대사를 다 외워온 네네. 대단합니다. 수호천사라는 별명 이번에 새로 원래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는데 아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수호천사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네, 서현우 씨가 맞죠? 진짜 못 알아볼 뻔했어요. 말씀을 안 드리면 천의 얼굴을 가지신 배우인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 또 매니저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제작 보고에 이렇게 배우로 오셨어요. 어떠십니까? 네. 매니저였다가 오늘 갑자기 배우 행세를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천계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천은호 계장은 조선 총독부 통신과에서 암호 해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암호 해독을 좀 다루다 보니까 좀 세심하고 섬세한 부분이 많은데 그만큼 또 소심한 면도 있고 이렇게 유령 색출 함정 수사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그 변론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사랑에 빠져 있는 남자예요. 사실은 그 전 세계적인 그 반려동물 시대에 예. 맞춰서 정말 그 사랑하는 하나짱 그 고양이를 위해 또 애타는 마음을 가진 그런 되게 귀여운 인물입니다. 고향이 또 집사로 네. 예, 이번에 분하셨는데 그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매 작품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셔서 우리 관객들과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드시는데 이번에 청계장 굉장히 또 외적으로도 변화가 많은 것 같고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셨나요? 일단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염을 붙이기도 했고 안경을 써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섬세해 보이는 어떤 그리고 저 수염이 굉장히 많이 다듬어진 수염이거든요. 사실 레퍼런스가 수염이 한 8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형태를 감독님과 잘 찾아서 감독님 수염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도 어떻게든 감독님과 엮어보려고 수염이 닮았다. 예. 네네. 그리고 그 체격도 많이 체중 증량도 했어서 좀 뭔가 통통하지만 그만큼 또 귀여워 보이는 외모도 좀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네, 뭐 내적으로도 내적이지만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변화를 많이 준 서현우 씨의 천계장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독님, 1933년 일제강점기는 사실 이때 시대를 배경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이걸 또 표현한다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어렵죠.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시대이고 그리고 이걸 또 영화의 그 소재로 갖고 오려면 사실 굉장히 큰 무게감과 책임감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들을 보다 보면 정말 그들의 그 투쟁과 싸움이 얼마나 찬란했는지가 여실히 느껴지면서 저는 이제 뭐 직업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수많은 영상들 같은 게 반사적으로 자동 재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 정말 찬란함, 그 뜨거움, 이 온도와 그 어떤 느낌들을 영화로 좀 잘 담아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요즘 관객분들한테 이제 잘 전달해드리고 소통을 하려면 영화의 본분인 가장 오락적인 그리고 재미 그리고 영화적인 어떤 장르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고요. 네, 정말 그 뜨거웠던 마음 그리고 투지와 투쟁이 어떻게 보면 색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모든 캐릭터가 외딴 호텔에 갇히게 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굉장히 의심하는 심리전도 굉장히 하나의 볼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설경구 씨, 인간들 간의 그 심리전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글쎄 뭐 저희는 호텔에 갇혀 있어서 그 뭐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견제도 하고 또 연대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 버무려지는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예. 진짜 서로 진짜 쫓긴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연대도 하면서 의심도 하는 그 유령을 찾는 그 과정일 텐데 궁금합니다. 감독님, 독전에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연출로 관객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유령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유령은 사실 독전은 제가 뭐 그냥 뭐 목표 혹은 뭐 그냥 표방했던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그냥 스타일리시한 영화를 만들겠어라는 게 그냥 뭔가 이렇게 공평한 느낌이었는데 유령은 사실 유령에서의 스타일은 목표나 지향점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캐릭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 캐릭터들이 각자 홀로 있을 때 또 각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합으로 서로 어우러졌을 때 만들어지는 앙상블 같은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목표였고요. 큰 그 지향점이었고 그 외에 이제 스타일과 이런 미장센 관련된 것들은 수단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것들을 잘 전달해드리기 위한.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분들이 인물에 따라가고 캐릭터들의 주는 어떤 감정들을 잘 느끼면서 영화를 보신 다음에 왠지 근데 좀 영화가 멋있었던 듯 정도만 느껴진다면 예, 제가 뭐 노력했던 미장센이나 이것들의 소임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인물들의 의상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인물마다 그 입는 의상의 포인트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한 분씩 좀 본인 의상의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설경우 씨. 저는 주인님. 조금 그 의상 피팅을 할 때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초록색 가죽 롱코트를 입고 베스트를 또 안에 입고 그것도 진한 그 감색이었는데 밤색.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저뿐만 아니고 모두 이렇게 서로 잘 섞일 수 있는 좀 강렬한 색이 아닌. 강렬한 색.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봤던 흑백의 사진을 컬러를 입히면서 좀 더 그때 당시보다는 사실 그때 당시 어떤 스타일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 좀 더 색깔을 더 세게 넣어서 그 조화롭게 좀 잘 만들어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비드한 컬러 중에서도 진한 그린. 착용은 어떻습니까? 착용은 사실 근데 참 무채색이면서도 버건디 코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30년대 모자 같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어떤 소품들 깃털 달린 모자 같은 거 되게 예. 멋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품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했었던 것 같고 근데 착용은 또 뒤에 액션씬까지 그 옷을 입고 소화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뭐 신발이나 어떤 이런 치마지만 액션이 가능한 것들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혜영 감독님이 옷이나 이런 미장센에 워낙에 감각이 있으시고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신 분이라서 정말 피팅을 많이 하셨죠? 유리꽃님도 많이 네. 많이 하셨죠? 저희도 아 그랬나요? 두어 번 입어보고 결정하지 않았나요? 기억이 네. 다르네. 네. 그렇습니다. 그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유리코는 특히나 굉장히 색채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저는 옷이 정말 많았었고요. 컬러감도 너무나 다양했었고, 저는 평상시에도 항상 좀 색을 빼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이제 촬영을 할 때도 그런 컬러를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뭐, 핫핑크, 오렌지, 블루, 그런 계열의, 그리고 장갑, 힐, 퍼, 모자, 그러니까 가방까지 완벽하게. 네, 저는 정말 풀 착장이어서 이거와 이게 이렇게 같이 가도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장갑을 끼고 이 모자에 이 퍼에 이 가방까지요? 정말 다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피팅 때 계속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영화를 저도 며칠 전에 기술시사 때 봤는데 왜 그렇게 감독님께서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니까 이해가 바로 됐어요.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카이토 같은 경우는 제복을 입잖아요.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예, 저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가문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군복에 있는 뭐 조그만 사슴 문양이라든지 또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의 사슴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 캐릭터를 좀 집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야외 씬도 있었는데 보라색 정장 같은 게 한번 있었어요. 보라색 그리고 예.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끼고 있는 장갑이 오렌지색 장갑을 항상 감독님께서 이 장면에서 한번 껴봅시다 이렇게 하고 해주셨는데 오렌지색 장갑을요 이랬다가 현장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그 현장 공간과 그 세트들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배우분들을
옷들도 너무 잘 묻어 있고 마치 그 시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린, 버건디, 핫핑크 그리고 보라, 천계장님 보니까 댄디룩을 많이 입으시던데. 아, 제가 옷을 제일 깔끔하게 잘 입은 것 같고요. 아, 정말 그 안에 베스트 입고 이렇게 깔끔한 댄디룩이지만 사실 숨겨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소위 저희 카라바라고 하는 카라바 옷깃을 이렇게 여미는 이렇게 채워주는 어떤 제가 그 암호 해독을 하다 보니 굉장히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역할인데 이걸 저 자신을 이렇게 가다듬는 절 채워주는 절 가둬두는 그런 느낌의 카라바를 착용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라바. 예. 카라바. 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캐릭터마다 정말 포인트가 확실하고 그리고 또 액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희 씨 이번에 액션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달, 네 달 동안. 예. 네, 진짜 죽다 살았어요. 이렇게 사실 극한 직업 때도 있었고 뭐 드라마 원더우먼 때도 와이어도 타고 뭐 정말 많은 액션 했는데 진짜 유령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진짜 액션을 준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액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총도 총이고 정말 둘은 정말 총을 이 얘기해도 되나? 거기까지. 네. 예. 네. 총기 액션 이번에 총기 액션을 총기 액션이 선보이시느라 많이 예. 있어가지고 그걸 소화하느라고 또 그것 때문에 총도 정말 여러 가지 총이잖아요. 장총도 있고 그쵸. 권총도 있고 정말 그 다양한 그래서 실탄 사격장에도 실제로 가서 연습을 하고 또 장총도 쏴보고 이게 무게가 제가 어디 가서 뒤지는 그게 아닌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전하고 쏘는 그게 이제 한 테이크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하루 종일 이걸 장전하다 보면은 이게 어깨나 손이나 이런 게 나중에는 너무 당기고 싶은데 당겨지지가 않는 그쵸.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액션뿐만 아니라 호흡이 또 완벽한 게 오늘 제작 보고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뭐 설경구 씨와 박혜수 씨는 전작 야차에서도 또 좋은 호흡 보여주셨고 네. 이한희 씨와 박소담 씨는 호텔의 룸메이트로서 또 굉장히 뛰어난 호흡을 보여주실 텐데 서현우 씨 이렇게 선배님들과 후배분들과 함께 했던 네. 그 현장 어땠는지 대표로 좀 호흡. 제가 대표로 예. 네, 저는 뭔가 이렇게 그 굉장히 멋있는 역할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서 그 멋있는 역할을 하는 이 배우 선배들을 보면서 뭔가 저는 멋있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제 멋있으면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그 정도로 압도당하는 어떤 에너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연기적인 선택을. 근데 또 그걸 감독님이 좋아해 주셨고 아무튼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고자. 아니 청계정은 사실은 현수 씨가 워낙에 사랑받는 캐릭터긴 하지만 현장에서도 저희가 정말 사랑했고 그 캐릭터를 정말 저희가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살 다시 빼지 않으면 안 돼? 그냥 싶을 있어주면 안 정도로. 돼? 실제로 유령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13kg, 6kg 뭐 이 정도를 빼셨다가 다시 그걸 더 찌우셨죠. 다시 뺐다가 네. 유령을 하면서 다시 증량을 또- 다시. 네. 네네네. 그 진짜 배우가 사실은 몸을 지금 굉장히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10kg 이상씩 찌웠다가 그게 다시 뺐다가, 예. 빠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세상에 정말 배우의 열정이라는 게 한 작품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대단합니다. 네, 근데 요거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유령 때문에 사실 찌운 건 아니고요. 처음에 청계장을 이제 캐릭터를 현우 배우를 너무 주고 싶은데 약간 그때 굉장히 말랐을 때였어요. 드라마 때문에 살을 굉장히 많이 뺐던 지금 정도로 다시 살을 좀 찌우면 어떨까라는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청계장 배우는 약간 살집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제가 비밀리에 접수한 첩보에 의하면 네. 박찬욱 감독님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서현우 배우한테 제안을 하면서 거기서 철석이라는 캐릭터가 약간 덩치가 있다더라. 어쩌면 살을 찌울지 살을 모른다. 찌울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듣고 조심스레 현우 배우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박 감독님이 살찌라고 했니? 라고 하니까 박 감독님이 찌라고 또 말을 바로 하진 못하시고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자꾸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 좋지 않아? 이러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밥은 뭐 먹고 왔어? 밥을 뭐 먹었니? 자발적으로 살을 찔 계획이 마침 있던 차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뚱뚱한 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라고 통통한 해서 채로. 예. 네, 그래서 통통한 채로.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통통한 채로.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레퍼런스는 저였습니다. 어, 저 정도만 하자. 지금 보니까 영화 시작 전에 유령 전에 이미 스파이 첩보 액션이 시작이 됐네요. 살짝 제가 이거 박 감독님 사실 모르시거든요. 모르는데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밝혀줍니다. 늘 밝혀졌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자님도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서로의 호흡이라든지 관계 또는 영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들어주셨는데 잠시만요, 기자님. 마이크 전달할게요. 지금 중앙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마이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마이크 전달이 받으셨나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네, 저 이혜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소개 영상을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긴 했지만 좀 다섯 인물 캐릭터들을 좀 살린 캐릭터가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보다 좀 상상력이 더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본을 직접 쓰신 감독님께서 그 역사와 상상은 각각 몇 % 정도씩 반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 실제 존재했던 그 어떤 기록에 의존하면서 이야기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역사 안에서 어떤 그 씨앗은 잇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승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33년도로 그 설정을 했던 건 실제 당시에 흑색 공포단이라는 그 단체가 해외 3대 의거라고 불리었던 상해의 6.3정 의거를 기반으로 놓고 그 후에 이 활동이 상해에서 멈춘 게 아니라 조선 내에서도 경성에서도 그걸 계승해서 계속 그 의거가 이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모든 인물들은 다 그 픽션이고 다 만들어낸 인물이긴 합니다만, 근데 유령이라는 이 컨셉 자체가 이름은 있고 실체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기록에 되지 못했던 인물들에 관련된 이야기여서 그래서 네 그렇게 상상력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예, 마이크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MBN 스타 이남경 기자입니다. 네. 먼저 이한희 박수담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이제 좀 출산하고 이제 스스로의 복귀를 하시게 되셨는데 그 소감 좀 부탁드리고요. 또 설경구 박혜수 부인님께는 이제 야차 이후로 다시 재회하게 되셨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케미를 기대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복귀 소감, 예, 한희 씨 축하드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현우 배우님이 매니저로 있다가 지금 배우 행세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갑자기 난데없이 배우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유령을 사실 거의 뭐 재작년부터 시작했죠. 우리 재작년 그래서 거의 만 3년 만에 개봉을 하는 거라 야 진짜 개봉을 하기는 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정말 열과 성을 정말 뼈를 갈아 넣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설경구 선배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배우들, 감독님은 물론이고, 근데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구나.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그래서 배우로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오늘 마음껏 즐기세요. 이제 곧 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우리 박소담 씨. 많은 분들이 진짜 건강을 걱정했어요. 예. 일단 너무 제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죄송했고 제가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자는 이야기들을 저희 팬분들한테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했고 제가 작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술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지금 좀 작년과 올해의 연말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2023년에 1월에 이제 유령을 개봉으로 제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그래서 사실 손에서 계속 땀이 날 정도로 너무나 긴장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배님들이랑 감독님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행복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유령이 시작되는 듯한 또 다른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담 씨 화이팅입니다. 설경구 씨. 예, 야차 때 박혜수 씨랑 같이 했었죠. 제가 그때 작품을 촬영을 마치면서 뭐 했던 이야기가 뭐 제가 그때도 뭐 연장자여가지고 이 영화를 하면서 참 값지게 얻은 거는 사랑하는 후배들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뭐 그때 또 박혜수 씨한테 케미가 있어서 또 각별했었고요. 또 요 촬영하면서 사실 카이토라는 인물 그 배역이 제일 늦게 캐스팅이 됐었는데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좀 고민을 하길래 감독님을 뵈면은 이제 답이 쉽게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아마 쉽지 않게 이 작품에 참여를 했었어요. 박혜수 씨 마음도 또 이 영화를 또 끝내면서 제가 제일 고마워했던 사람이 또 박혜수라는 카이토를 맡은 박혜수 씨였거든요. 감독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호천사 네가 아니었다면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아마 그 배역을 찾기 위해서 박혜수가 안 했다면 그 배역을 찾기 위해서 계속 미뤄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뭐 늘 고마운 후배고 뭐 든든한 후배예요. 뭐 후배지만 되게 든든한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박혜수 씨. 아유, 울컥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이렇게 제가 찍은 영화를 개봉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저도 많이 떨리고 정말 이 유령이라는 작품을 시작하면서도 너무 두려움도 많았는데 사실 제일 큰 힘이 되셨던 게 사실 배우분들이었고 경구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셨고 현장에서도 이게 일본어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 대사지만 장악할 수 있는 연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많이 큰 힘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야차 이후에 또 뵙고 싶었는데 다시 뵐 수 있어 너무 감사드렸고 제가 변하지 않고 계속 겸손하게 연기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형님 선배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담이 이렇게 봐서 전 너무 오늘 많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건강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 더 건강하고 여전히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얼굴 보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너무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고 현우는 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난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도 연예인 매니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참 훈훈합니다. 예,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를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두 기자님께서 다채로운 질문을 주셔서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혜영 감독님부터 우리 예비 관객분들이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네, 사실, 포함해서. 네, 이혜영 감독님. 네. 네, 이 영화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은 지금 배우님들 뿐입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 배우분들의 매력과 이런 것들을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이야기는 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유령이라는 이야기의 시작은 이한이 배우였고 그리고 유령이라는 이 캐스팅의 앙상블의 결승골 지점은 설경구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선배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나리오를 쓰고 저 제안을 드릴 때 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거든요. 선배님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제안을 드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이 시나리오를 본인한테 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막 아마도 그런 무슨 주제, 뭐 캐릭터, 뭐 장르, 뭐 약간 이런 류의 대답을 원하고 한번 물어보신 걸 텐데 제가 너무 혼자 선배님을 원한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약간 그
모래시계 대사처럼 이렇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투로 네. 제가 원하니까요. 이렇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배님 약간 야, 얘 뭐야, 얘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 처음 만남 때 좀 당황하셨을 텐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덮어놓고 당신을 원한다고 말했던 제 손을 잡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12월 31일인가요? 너 이렇게 훈훈해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서현우 씨. 네, 저는 상업 영화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큰 프로덕션에서 이렇게 영화를 찍은 것도 처음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설경구 선배님에 대한 팬심으로 이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정말 현장에서 너무 정말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고 목격했습니다. 제가 보고 정말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관객분들이 꼭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2023년 새해에 정말 재미있는 영화로 극장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수 씨. 네, 저희 유령에 있는 모든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한 작품이 만들어질 만큼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있어서 많이 보러 와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날씨 추운데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담 씨. 네, 저도 정말 조금 많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아까도 너무 쑥스럽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정말 그때 감독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 찍었던 작품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걱정도 많았었고, 네, 감독님 덕분에 또 너무나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었고, 빨리 영화를 다 함께 보는 그 날이 오기를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 약속 꼭 지킬 테니까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희 씨. 네, 정말 유령은 이혜영 감독님의 아까도 뭐 이혜영 감독님이 그 하시고 싶은 걸 다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정말 이혜영이라는 감독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미장센이 이토록 놀랍고 스타일리시하게 항일의 그런 1930년을 담을 수 있구나, 아마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의 정말 퀄리티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저도 사실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 정말 여기 계신 뭐 배우분들은 정말 함께 작업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던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독특한 영화적인 캐릭터를 보는 그 맛과 정말 스릴이 계속 진짜 한 2시간 이어지는 그 스릴이 누가 도대체 유령인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영화일 테니까요. 많이 극장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경구 씨. 그래서 한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희 씨랑 소담 씨 봤거든요, 영화를. 제가 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아직 저도 못 같은 봐가지고요. 예. 오늘 우리 이 팀들 되게 오래간만에 저도 보는 건데, 그 촬영 중에 우리 혜수 씨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고, 또 촬영 끝나고 또 한희 씨가 또 아기를 결혼을 했고, 또 아기를 낳고, 또 소담이 또 아팠다가 다시 확 건강해.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현우는 재수 없어.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좀 배신감이 들어서. 우리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저도 영화를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 영화를 아직 못 봐서 제가 1월 초에 언론 시사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볼 건데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항상 언론 시사 때는 제가 얼어서 보게 되는데 영화 같이 보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